자, 근데 옆 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세분. 자, 옆에 타이틀에 보듯이 이 세분에서 그냥 잘 물어봅니다. 즉, 종류하고 세분, 이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물어보죠. 자,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 이 결정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관리계 결정으로 경관,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를 다음과 같이 세분해갖고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세분되는 용도지구가 또 몇 개냐? 5개다. 그죠? 그러면 용도지구 9개 중에서 5개는 세분이 되고 또 4개는 세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5대 4니까 딱 물어보기 좋아요. 이 국토법의 시행령에서 세분되는 용도지구는 또는 세분이 없는 용도지구는 딱 이렇게 물어보기 좋으니까 일단 세분이 없는 거 고도지구, 방화지구, 그리고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 방화, 특정용도 제한, 복합용도지구 4개 용도지구는 세분이 없어요. 나머지 용도지구는 다 대통령령에서 세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도, 방화, 특정용도 제한, 복합 얘들은 세분이 없다. 자, 그럼 경관지구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경관지구. 자, 경관지구는 경치를 보았는데요. 자, 다시 세 가지로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 자, 시, 특. 다시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세분해갖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경관지구 이렇게 지정되는 게 아니고 자연경관지구다, 시가지경관지구다, 특화경관지구다. 자, 요 셋 중에서 하나가 지정이 되는데요. 자, 자연경관지구 한번 보면은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보호하니까 자연경관지구라고 부르고요. 자, 이 자연경관지구는 우리 서울특별시의 저 남산입니다. 남산. 남산 주변에 이 남산이라는 산의 경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남산 중턱에 또 뭐 있었냐? 자, 외국인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외인 아파트. 그래서 외인 아파트가 있어갖고 외국인 전용 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어갖고 우리 70년 당시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 우러러보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남산의 좋은 경치를 만끽하면서 지낼 수 있게끔 이 남산 중턱에 외인 아파트라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좋을지 몰라도 이 중턱에 외국인 아파트가 있으니까 남산의 경치를 더 어떻게 돼요? 다 가려버리죠. 그래서 우리 용감한 YS 대통령이 이거 다 철거해라 명령해갖고 그 YS 대통령 때 다 철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요거 TV에서 다 중계도 해줬어요. 생중계. 그래서 3, 2, 1 다이너마이트 꽝 터뜨려갖고 외국인 아파트 싹 무너지는 모습 그런 것들 이제 싹 보여줬는데요. 저는 아주 꼬맹이 때 봤어요. 꼬맹이 때. 근데 여러분은 좀 커갖고 봤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외국인 아파트가 딱 중턱에 있었는데 이거 다 철거해버리고 이 남산 주변이 다 요거예요.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돼서 이 남산의 경치 가리는 높은 건물 같은 거 못 짓게 하겠다. 그래서 산 주변에 자연 경치를 보한다. 그게 자연 경관지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한다. 그래서 중심지라고 그랬으니까 어디겠어요? 중심 상업지역 이런 데 건물 멋진 지어갖고 그 도시의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하는 게 시가지 경관지구. 그 다음에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입니다. 수변이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수변, 물가 주변이죠. 강가, 호숫가, 바닷가. 그래서 우리 서울에는 한강변 주변, 리버사이드라고 그러죠. 수변.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물입니다. 자,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물이다 그랬으니까 쉽게 얘기하고 문화재죠. 문화재. 불국사 같은 문화재. 자, 주변에 이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특별한 경관을 보호한다. 그러면 자,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보호, 시가지경관지구는 시가지경관보호, 특화경관지구는 특별한 경관보호니까 역시 경관지구 이름하고 목적하고 똑같이 간다 그죠? 그래서 목적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름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자연, 시가지, 특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어본다면 요거죠. 특화경관지구. 특별한 경관을 보호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특별한 경관이 구체적으로 뭐냐? 2개. 수변하고 문화재입니다. 수변, 문화재 주변에 특별한 경치를 보호하겠다. 그게 특화경관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이 방제지구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요. 자, 얘도 2가지로 시가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다시 2가지로 세분해갖고 지정을 하고요.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 인구가 밀집.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 건물이나 인구가 밀집해 있다. 자, 이걸 3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건물이나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요거를 3가지, 3글자로
앞에 써있듯이 시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가지가 건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시가지에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 그래서 이 시가지 방제지구도 몇 년 전에 이게 부랴부랴 신설됐는데요. 이것도 강남, 우면산 산사태 요거 나왔고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 한복판에서 산사태 나왔고 아파트 덮쳐갖고 몇 명 또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지에서도 재해가 발생하니까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해 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방제지구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가. 자, 요거는 태풍 피해, 하천가는 홍수 피해, 급경사지는 산사태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 제한, 아예 건축을 못하게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이 방제지구도 뭐 읽어보시면 뭐 어려운 거 없는데 얘는 또 조금 들어와서 조금 어렵게 물어보겠다. 그러면 이 수단을 장난쳐.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한다. 그럼 틀려. 시가지에서 아예 건물을 못 짓게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는 뭐를 통해서 재해 예방하는 거냐? 시설 개선입니다. 시설 개선, 옹벽, 담장 이런 것들 개선해갖고 재해를 예방해보자. 그래서 시가지 방제지구니까 시설 개선, 딱 맞춰주면 되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자, 보호지구. 자, 일정한 지역을 보호한다 라고 했는데 이 보호지구도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역중생 세 가지로 세분. 그래서 특히 요 세 개씩 세분되는 게 비싸부려갖고 제일 잘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자, 위에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자, 시, 특. 그리고 보호지구는 역중생. 그래서 얘가 이름이 제일 기니까 자, 여러분 자꾸 이름 긴 거는 그냥 입 꾹 닫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꾸 떠들어 봐야 익숙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 한번 이름 읽어볼까요?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구. 자꾸 이거 읽어봐야 입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자,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국가유산,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보호한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지역이라고 할 때는 경주 생각하시면 돼요. 경주. 그래서 경주 지역 자체를 보호하겠다. 이때 좀 크게 지정할 수 있는 게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되죠. 그럼 얘하고 비슷무리한 게 그 위에 특화경관지구. 자, 우리 특화경관지구도 수변 옆에 보시면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 주변에 특별한 경치를 보호합니다. 그럼 얘도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과 지역을 보존한다. 그래서 요 말이 똑같이 나오죠.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물이라고 나오면은 특화경관지구, 지역이라고 나올 때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냐 지역이냐 요거 딱 키워드로 또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이 보호지구는 항상 지역 자체를 보호하는 곳이다. 지역이 키워드.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얘는 이름대로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합니다. 이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여기서 중요시설물이 또 5개가 있어요. 항만, 공항, 공용시설. 자, 공용시설은 옆에 용어에 보듯이 공공업무시설. 자, 공공업무시설이 공공관청 생각하시면 돼요. 뭐 청사 같은 거, 정부종합청사 이런 공용시설. 그 다음에 교정시설. 자, 교정시설은 뭘까요? 교정시설, 교도소, 그리고 군사시설. 그래서 딱 5개입니다.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시설. 이 5가지 중요시설물을 보호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중요시설물, 예전에는 학교시설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었어요. 학교시설. 그런데 학교는 이제 빠집니다. 학교는 없다.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시설. 이 5가지 중요한 시설물을 보호하자.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되니까 자, 보호지구에서는 이 2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자체를 보호.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시설. 5가지 중요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고요. 그 다음 취락지구. 자, 취락지구도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물어보는 용도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취락이라는 것이 마을이라고 그랬죠. 살기 좋은 마을로 정비, 재개발시켜주기 위해서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자연, 집단. 다시 2가지로 세분해갖고 지정하고요. 자, 자연 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취락을 정비합니다. 녹관, 농자. 그래서 앞글자 따갖고 녹지하고 비도시, 녹관, 농자.
그러면 거꾸로 절대 이 자연취약지구는 무슨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가 없다고요? 주거, 상업, 공업적 이런 자체적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것 여기서는 절대 취약지구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관, 농자, 녹지하고 비도시, 낙후된 마을 이런데 정비해주기 위해서 지정하는데요. 그럼 우리 자연취약이라고 부르는 이유 저 시골 같은데 주민들이 유입돼 갖고 자연적으로 마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니까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자연취약. 그래서 자연취약을 총비한다. 그래서 자연취약지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집단취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약을 정비합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 자, 한번 지정하면은 영구적 개발 금지요.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가 제일 센 건데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지정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던 마을, 그 마을만큼은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주겠다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집단취약지구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걸 소위 당근책이라고 그래요. 당근책. 개발제한구역 지정에서 일체 개발을 금지해버리면 주민들 불만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집단취약지구 요거 지정해갖고 여기만큼은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줄게요. 주민들에게 당근책으로 제시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 두 개니까 뒤집어갖고 아주 잘 물어봐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취약을 정비하는 게 무슨 취약이냐? 집단취약. 악글 졌다 갖고 개집. 아주 요거는 재작년에도 그대로 정답이었죠. 개집.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약지구. 자, 요거를 개발제한구역의 취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자연취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식 뭐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하는 게 아니고 개집.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약지구입니다. 개집.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자, 얘는 일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자, 무슨 기능에 따라서 5가지입니다.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그래서 악을 졌다 갖고 주, 산, 관, 복, 특 5가지로 세분하고요. 이 개발진흥지구가 근래 또 제일 잘 물어보는 용도지구 중에 하나요. 개발진흥지구. 자, 먼저 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이름대로 주거기능을 중심, 아파트도 짓고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저희는 산업이니까 공업기능, 유통이니까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래서 공업하고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 자, 이거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요. 자, 여기 31회 때 우리 공법 1번 문제 1번.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그게 그냥 한 문제. 그래서 공업, 유통물류기능이니까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선물 같은 문제 공법 1번. 그 다음 얘는 31회 뿐만 아니라 32, 33, 34 그냥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우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거 앞에 도시공관리계 갈 때 뭐 할 때 한번 봤을까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이 지구가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용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기, 지, 구, 입 4가지 제한할 수가 있다. 입안해달라고 제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용도지구 이거 제한할 수 있는데 용도지구 전부 다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만 제한할 수 있는 거냐?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아주 매년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중에서 요것만 주민이 지정해달라고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아주 잘 물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페이지 가보시면은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는 이름대로 관광, 휴양 기능 중심으로 개발, 관광지 개발. 그래서 저 비도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도 국립공원 같은 데 있죠. 국립공원 이런 데는 관광지로 좀 개발할 필요가 있으니까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해서 관광지로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복합개발진흥지구. 자, 얘가 또 34회 때 또 기출문제죠. 자,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여기 열거되어 있는 기능 중에서 2개 이상을 개발하니까 2개 이상.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복합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이외의 기능이에요.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외의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 정비하겠다. 그럼 여기 열거되어 있지 않은 이외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하니까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러면 특정한 목적 대표적으로 뭐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여기 안 써 있는 거.
뭐 야구장 같은 거 지을 수도 있죠. 요새 야구 또 붐이고 하니까 야구장 같은 거 체육 기능 안 써 있으니까 이런 야구장, 축구장 짓겠다 이런 것들은 이외의 특정 목적으로 개발. 그래서 특정개발진흥지구. 그러면 복합개발진흥지구는 2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열거돼 있지 않은 이외의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 그래서 복합, 특정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용도지구 중에서 5개 용도지구는 다시 세분됩니다. 목적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자꾸 이름하고 종류하고 세분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거를 좀 외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자꾸 떠들어갖고 입에 그냥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는데, 저 경관지구는 3가지. 자, 시, 특. 자연, 시가지, 특화. 자, 시, 특. 그 다음 방제지구는 시가지하고 자연. 이거 뭐 2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 보호지구. 일정한 지역을 보호하는데 보호지구는 역, 중, 생. 역사, 문화, 환경, 중요설물, 생태계. 그 다음에 취락지구. 얘도 은근히 잘 물어봐요. 자연, 집단. 특히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취락을 정비? 개집. 개발 제한구역에 취락을 정비한다. 개집.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일정한 기능을 개발하죠. 무슨 기능에 따라서?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주산, 관, 복, 특. 그래서 5개 용도지구는 3분. 그래서 3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다양하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3분 되는 것들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